어릴 적에 어른들은 우리를 보고 좋을 때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당시엔 그 말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청소년 혹은 청년의 고통을 잊어버린 어른들의 편협한 시선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별을 예감할 수 없었던 사랑과 우정, 작은 것 하나로도 행복해하던 순수함이 잔뜩 묻은 시간들. 넘어져도 금세 일어설 수 있었던 그때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었다면 더더욱 좋을 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때와 그 사람을 지나오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 좋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즐거웠고 다행이었던, 모두에게 존재하던 그때를 그린 소설 박상영 작가님의 제희로 소호의 세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드디어. 기다리던. 너무 옛날 건가요, 이거? 네, 드디어 저희 세 번째 영상 소호의 윤씨 쭈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은 박상영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랑법에 실려있는 제희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어떤 걸 먹으면서요? 눈이 초롱초롱 하시네요. 네,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소설 속에서 영이 즐겨 먹는 미국산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와 영이 제희를 위해서 냉동실에 사다 넣었던 제희가 즐겨 피는 말보루 레드, 이렇게 블루베리 먹고 싶어서 두 개를 같이 한번 즐겨보면서 네. 소설을 함께 읽어볼까 하는데 담배도 즐기나요? 너무 아쉽게도 실내기 때문에 저희가 필 수는 없고 네. 열어볼게요. 우와, 이렇게 막 포장지가 예쁘네. 근데 포장지가 진짜 예쁘게 돼 있다. 그죠? 제이가 좋아할 만하네요. 살짝 고전적인 느낌 나지 않아요? 우와, 예뻐요, 되게. 자연스러우시네요. 아니 연필을 이렇게 잡으니까 제일 한번 느껴볼게요. 그런다고 느껴집니까? 음. 제이가 느껴져요? 들어왔어요, 제이. 제이가 들어왔어요? 네. 그럼 제가 0을 한번 받아볼게요. 오, 냉동.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맛있다. 넣어주세요.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보이봐요. 이런 거는 원래 입안 한가득 느껴야 돼요. 왜 아주 숟가락을 가져오지? 아, 그럴걸. 네. 소설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Let's go. Let's go. 저는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했던 집착. 자,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주인공 영이 잠깐 만났던 공대생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K3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영이 K3라고 부릅니다. 이 K3가 영에게 엄청난 집착을 하죠. 그러면서 뻔뻔하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집착이 사랑이 아니라면 나는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착은 사랑이 될 수 있다? 안 되죠. 저는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K3의 그 문자 너무 허세가 섞여 있고요. 네. 너무 싫어요. 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르는 결단코 피해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집착이 지향하는 것은 그 대상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집착이 어떻게 사랑과 같은 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타인을 위한 마음이라면 집착은 자신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만족. 저는 애매한 단어들이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이게 어떤 단어인지. 집착 사전적 의미가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린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대부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건 당연할 뿐더러 마음이 쏠려서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지 않나요? 그거는 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관계든 처음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는 안정적이지 않죠. 그래서 맞춰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 상대방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만을 늘 기다리고 늘 매달려서 생각한다.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건강하지 않은 방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감해요. 그러면 이 집착이라는 뜻에서 가장 문제점은 늘 이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전적 정의만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소설에서 K3가 하는 집착은 집착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네. 건 사랑이 아니다. 그죠? K3 말대로 사랑해본 적 없다, K3는. 사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오래 얘기를 했잖아요. 8시쯤부터 네. 얘기를 해서 6시간. 장장 6시간 동안 과연 집착이 사랑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모르겠다. 그런데 K3 너가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다. K3가 한 짓은 사랑이 아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 소설에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제희와 영이겠죠. 제희와 영이 어떤 사이인지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소설의 전반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 씨가 간략하게 책 소개를 해줍시다. 우선 제희는 여자고 영은 남자입니다.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이고요. 여자인 제희와 남자인 영 둘 다 남자를 좋아하죠. 영이 남자와 키스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뒤통수를 빡 때립니다. 이것은 동성애 혐오 문제가 분명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뒤돌았는데 깔깔깔깔 웃으면서 있는 제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영과 제이가 엄청 친해져서 둘이 동거까지 하게 됩니다. 둘이 동거를 하면서 서로 못 볼 꼴 볼 꼴 다 보고 한 명이 사고치면 다른 한 명이 수습해주는 그때 그 시절을 그린 소설입니다. 뭐야? 소름 끼쳐. 제희와 영 모두 다 남자를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둘의 관계가 에로스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정, 친구 관계다. 이렇게 말하기엔 또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윤 씨는? 45페이지에 보면 나는 제이를 꽉 안았다. 나의 악마, 나의 구세주, 나의 제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의 악마, 나의 구세주, 나의 제이.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대사냐면 그 문제의 K3가 영과 제이가 사는 집 앞에 와가지고 엄청 또 민폐를 끼쳐요. 제이가 그거를 아주 완벽하게 멋있게 해결을 해주고 돌아오죠. 그때 영이 제이를 끌어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악마, 나의 구세주, 나의 제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제가 님한테 제 친구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완전한 타인인데 내 친구가 라고 말 안 하고 굳이 그 친구를 부르는 애칭이나 그 친구의 이름으로 설명을 할 때가 있죠. 단순히 내 친구라고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뭔가 사회가 정해놓은 친구라는 관계에 그 친구를 넣고 싶지 않구나. 네. 이게 엄청 오글거리지만 나는 그 친구가 너무 소중한 거죠. 너무 소중해서 그냥 친구라고 소개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영에게 제희 그리고 제희에게 영도 단순히 두 사람은 친구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다 설명되지 않을 것 같다. 제희에게 영도 그냥 영, 영에게 제희는 그냥 제희 이런 하나의 고유명사 같은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네.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 시절 우리는 서로를 통해 삶의 여러 이면들을 배웠다. 이를테면 제이는 나를 통해서 게이로 사는 건 때론 참으로 족같다는 것을 배웠고 나는 제이를 통해 여자로 사는 것도 만만찮게 거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대화는 언제나 하나의 철학적 질문으로 끝났다.
우리 왜 이렇게 태어났냐? 모르지 나도. 제이는 여성이고 영은 게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삶에 절대로 편입될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함부로 서로의 다른 삶을 동정하지 않아요. 그냥 안쓰럽게 보고 있죠. 네. 대사를 보면 우리 왜 이렇게 사냐가 아니거든요. 우리 왜 이렇게 태어났냐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족같고 그지같이 사는 게 우리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족같아지고 그지같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를 게이로 태어나고 여성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받아들이며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거 어떡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서로를 탓할 수도 없고 탓해서 될 문제도 아니죠, 사실. 근데 여기서 영과 제이의 좀 특별한 거는 네가 더 힘드네, 내가 더 힘드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우리 모두 힘들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 되게 인상 깊네요. 신영철 평론가가 계신데 그분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을 쓰셨어요. 앞으로 그와 나에게 오래 슬퍼할 만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 그곳에 우리가 꼭 함께 있었으면 한다. 그 일이 다른 한 사람을 피해가는 행운을 전혀 바라지 않는다. 같이 겪지 않는 일에 같은 슬픔을 느낄 수는 없기 때문이고 서로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이므로 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슬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거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과 제이를 생각했을 때 딱 이 문장이 생각났거든요. 영과 제이가 이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너가 겪고 있는 아픔, 나도 같이 겪고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이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미리 질문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 달라 했죠. 이니셜 SR님께서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우선 네. 감사합니다. 이분이 진짜 찐이야. 찐 뭐요? 진짜 네. 찐 박상영 작가 팬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저희에게 소개를 하시기를 자신은 박상영 작가를 정말 좋아해서 이 대도시의 사랑법 책을 다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희라는 소설과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이라는 소설을 함께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분께서 제희는 영에게 에어백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의 낭만화된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싶어요. 제희와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에서 영은 홀로 남겨지는 것을 다소 두려워하거나 견디기 힘들어해서 어디서 자꾸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면서 관계 맺기를 합니다. 특히 소설 제희에서 영은 누군가와 습관적으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데 이는 동거인인 제희라는 존재의 담보가 한몫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누군가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더라도 우리 집에는 언제나 제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영에게 제희의 결혼은 고독의 세계로 다시 진입하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영이 제희의 결혼식이 끝나고 제희와 동거하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자나 불러 놀까 하다가 귀찮다는 이유로 무마하는 것은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홀로 남게 된 영에게 만남과 헤어짐을 습관적으로 반복한 이후 찾아오는 고독감을 망각시켜줄 제희라는 존재가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를 함부로 만날 수 없게 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은 평론가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이상 이렇게 분석적으로 소설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다. 조금 반성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제희는 불안정한 영을 안전하게 지켜준 에어백 같았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정말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책을 읽어봤잖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박상민 작가의 모든 화자가 약간 K3 같은 그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유독 제이에서만큼은 영이 사랑에 대해 주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제희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제이가 영의 에어백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죠. 네네, 맞아요. 대도시의 사랑법이 박상영 작가님의 연작 소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제희, 우럭한점 우주에마, 대도시의 사랑법, 늦은 루기의 바캉스 이렇게 4편의 소설 속에서 영이 전개를 해나가는데 유일하게 좀 제이에서만 관계나 연애에 있어서 자유로워요. 네. 그 외의 소설들에서는 정말 K3 못지않게 찌질하기도 하고 관계에 되게 경직된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영이 제이라는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 오프닝 멘트 때처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좋은 시절을 겪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네. 오늘 유독 우리 얘기를 좀 안 했네요. 주씨도 이런 영과 제희의 시절과도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제희와 영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지만 저의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은 마치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 가까운 예, 그런 사이였어요. 때는 바야흐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를 나왔잖아요. 개학 이 3월 2일은 설레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애가 2학년이 되는 거고 2학년 때 같은 반인 애들과 3학년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담임이 문을 콱 열고 들어오더니 전학생이 올 것이다. 우리는 모두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 시골에 전학생이 잘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제가 손을 들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래, 뭐냐? 그 친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래, 김민곤이다. 그리고 민곤이가 이제 딱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약간 좀 인상이 살짝 아저씨 같으면서 양아치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여서 내 기대를 확 저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걔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애들이 걔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햅틱. 연하 햅틱을 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 때? 네! 우리 시골에서 연하의 햅틱 진짜 볼 수 없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연하의 햅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건 대도시에서 자란 나도 못 봤어요. 그 민곤이에게 모든 애들이 관심이 쏠렸어요.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언젠가 갑자기 걔가 힘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이 엄청 세대요. 네. 자기가 목마를 태울 테니까 목마에 탈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걔가 이제 목마를 누가 타겠느냐 했는데 내가 타겠다. 안 친하면서요? 네, 안 친했어요. 와라! 내가 딱 탔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번쩍 드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머리를 치면서 야, 내려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너무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나한테 시험 기간이었어요. 밤에 연락이 오더라고. 땡땡아, 나와 같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으련? 응? 지금은 밤인데? 어디서 해?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공부를 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24시 카페나 이런 데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같이 다니던 학원이 있었는데 2층으로 된 학원이었어요. 저걸 어떻게 걔가 가겠다는 걸까 했지만 우선 걔가 그렇다고 하길래 나는 또 쫄래쫄래 나갔죠. 학원 앞에 딱 도착했어요. 그랬는데 걔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학원 창문을 열고 그 학원 문을 열어서 나를 맞이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고맙다 이랬는데 걔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애가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뭘 바리바리 싸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뭐가 있나 한번 보자 하고 딱 열었더니 할머니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거예요. 너무 맛있겠죠. 근데 땡땡 불었겠죠. 네. 이게 애가 가지고 오는 시간도 있었으니까. 네네. 그 어두컴컴한 그 학원에서 그 뿌른 라면과 할머니가 또 그 막
싼 김밥 있잖아요. 아 진짜 맛있겠다. 그거를 이제 싸주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앙 물으면서 그 다 뿌른 라면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깍깍 이렇게 퍼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죠. 이 시간에 라면 얘기를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라면 얘기를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지만 너무 순수했고 추억처럼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에요. 뭔가 그때 그 아이와 함께했던 새벽 공기나 그 라면을 퍼먹었을 때 그 느낌이나 뭔가 그 어두컴컴한 데서 그 잘 안 보이는 그 애의 형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아직까지도 좀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는 평생 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 시절만큼 순수하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재밌던 때도 없잖아요. 근데 그 시절이 끝났다면 또 그 다음에 어떤 순간에 또 어떤 관계가 어떤 시절의 모습을 하고 찾아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어떤 시절이 나를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안고 내일을 살아가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이에서도 그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제이는 이제 없다. 근데 제이는 없어졌지만 그 우럭한점 우주의 맛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다음 소설에서 또 다음 사람을 만나죠. 비록 영이라는 사람이 제희와 더 이상 어떤 그런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더라도 님이 말한 것처럼 또 다른 세상에 또 다른 누군가와 또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절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소와 함께. 또 소와 함께 내일을 살아가는 날을 기다리면서 제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호의 윤씨? 주씨였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 깜짝아. 저희 공지할 거 있죠? 네, 뭡니까? 저희 그 인스타그램 있거든요. 소호 리드 소호.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새로운 소설 시작할 때 사연을 받습니다. 왜냐 저희 엄연히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우리 둘이서 윤씨와 주씨가 얘기하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 DM으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연 주시고 저희 소호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어 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발요. 제발. 루. 네. 안무죽 먹는 거. 님. 이거야. 그냥 입 큰 거 잘하는 것 같아. 봐봐. 이렇게? 다음 소설은 약간 요리책 이런 거 할래요?